네, 안녕하십니까. 예, 생각합니다. 예, 주말에 일 때문에 왔다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뭐 퇴근이면 퇴근이죠. 예, 영상들 올려놓는 영상들 많이 내렸어요. 보기 부끄럽더라고. 말도 버벅거리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무슨 미리 준비해놨던 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에 올리고 말하고 하니까 말도 버벅거리고 부끄럽더라고. 별로 의미 없는 영상들이고 내가 봐도 시덥지 않고 이래가 그냥 내렸어요. 누가 봐도 크게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 워낙 요즘 여기저기 많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말들, 셀럽들, 안 그러면 유튜버들도 많고, 그 중에 하나 소음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렸습니다. 내렸고. 그리고 또 영상, 그래, 남겨둘 만한 의미가 있는 것 빼고는, 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때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고, 또 올렸다가 내리고 하는데 제 일기장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유튜브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유튜브 하는 거 요즘 서로 간에 소통도 잘 안 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좀 단절된 사회가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그래가 하니까. 근데 그런 만큼 또 사람들 속에 많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이 쌓이잖아요. 나름대로는 이게 유튜브라는 공간이 이게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댓글이든 구독자 여부 상관없이요. 이게 소통이 되거든. 한 분, 두 분이라도.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올해 힘든 일 있었을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누군가 같이 이렇게 얼굴도 한번 뵌 적 없는 분이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런 말 듣고 하니까 그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때당 이렇게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이제 잠시 접었다가 요즘 간간히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시대가 흐름 속에 유튜브가 이제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소통의 한 방식이고 또 이 대중화니까 그 중에는 또 진짜 어떤 목적의식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 또 어떤 분은 또 정치적인 거 어떤 분은 또 진짜 대중화 인기가 많은 그런 채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소하게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자꾸 수정이 나가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듣고 하면서 변화해 나가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하는 거라서 일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일기를 쓰면 쓸수록 생각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유튜버 이렇게 하는 거 구독자를 막 빨리 늘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거가 구독자 10만 20만 되면 무슨 셀럽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이런 거 또 중요한 그게 목적이라면 중요한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 유튜버들 이렇게 하는 거 얼굴 가리고 저같이 얼굴 반 따게 해가지고 이래가 굳이 얼굴 안 공개 안 하고 해도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맞잖아요. 책도 똑같잖아요. 책도 보면 악서가 있고 양서가 있고 또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을 단지 그냥 학벌이나 어떤 훈장 이런 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막상 읽다 보면 안에 내용 하나도 없고 자기 개인 사견만 쏟아내는 책들도 또 잘 팔리고 또 이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유튜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같이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때 생각하는 시간 날 때 또 올렸다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도 없고 또 그 깊이 공부하고 했던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그때 심경을 토로하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일할 때 또 그거와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또 조금이나마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들리고 하면 좋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코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겪었고 또 그 말고도 인생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저도 그때 막 올해 초에 해킹 당하고 막 할 때 막 힘든 걸 극복하려고 막 그때 생각했던 이야기들 막 쏟아내고 막 사건 경위 찾고 막 할 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계속 응원을 해주셨어요.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고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또 본인도 그러니까 큰 사업적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한번 겪으신 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살면서 그래가. 근데 그게 또 나중에는 또 다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또 크게 회복이 되고 하는 인생 그 굴곡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운 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시면서 저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또 다른 또 기회를 또 잡으시고 하는 게 인생하구나 라는 나름대로의 또 위로도 되었었고, 영상 제가 유튜브를 이제 일상 적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분도 또 좋은 글을 남겨주시고 해서 이게 남은 인생 해봐야 이제 지금 제 나이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50이 넘어가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이렇게 뭐도 해야 되고 그런 나이는 이제 넘어가는 나이라서 이제 그 틈틈이 그냥 내 일기장 적듯이,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쭉 앞으로 내가 살면서 또 내 자신을 좀 다잡는다는 의미에서 좀 사람이 약간 선을 넘을 때도 많고 이렇게 오버할 때도 많고 이랬잖아요. 약간 살면서. 그럴 때 좀 나를 다잡는다는 의미에서 유튜브를 간간히 올리고 또 내리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영상을 남기기도 하고 이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쭉 이게 아니죠. 며칠 동안이 아니고 요 근래 쭉 보면서 요 근래 제가 생각하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 직장 생활하고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애들도 다 성인이 됐고 했는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직장 생활이야 제가 큰 인생에 큰 뜻을 두고 직장을 두고 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크게 월급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애정을 못 느껴요. 근데 안 하는 건 아니거든. 할 일은 다 해요. 원래 내가 내 일을 남한테 미루고 내가 또 직급이 조금 높다고 해서 밑에 직원한테 내 일 막 미루고 이런 건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반대로 윗사람한테 또 인정받으려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더 안 될 걸 일부러 더 부풀리가 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게 이쁨 받고 이런 성향이 또 아니고, 또 밑에 직원들 내가 밑에 직원들이 보기에 좀 만만하지. 저한테 별로 악하니까. 근데 또 밑에 직원들 중에도 또 얌체 같은 애들 많거든. 그런 애들, 밑살스러운 애들은 또 내가 또 그게 잘해주진 않아요. 밑살스러운 거 밑살스러운 거죠. 그런 애들은 또 내 그 위에 라인에 또 잘하거든. 애들이 보면 얇게 또 잘해요. 근데 그런 거에서 크게 제가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진급하고 이렇게 눈치 빠르게 이렇게 딱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분 상할 때도 있긴 한데,
다시 원점 질문에 돌아가서 그걸 내가 앞으로 인생의 방점을 두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데 요즘 조금 기울어지는 생각은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남은 인생에서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이쪽 분야에서 내가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책은 읽고 있는데 그거 하고 그러고 영어 회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외국에 한번 나갔는데 이 회화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와, 이거 진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조금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조금씩 해야 되겠다. 하루에 몇 문장이라도 좀 이렇게 일상 대화가 되는 영어 회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뭐 영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꾸준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맨날 하다 말았다 이랬거든요. 하다 말았다. 뭐 장문 공부 하다 말았다. 뭐 중국어 공부 좀 하다가 말았다가 한 1년 2년 하다 말았다가 그냥 안 하니만 못하는 게예요. 좀 아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독서도 내가 문제가 있어요. 독서도 내가 책을 좀 다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책을 1년 뺐는데 읽어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 읽었는데 다음에 그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유럽의 위기야 뭐 지정학인가 유럽의 여기 책 읽었는데 그거를 지금 세 번째 지금 또 읽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건 치매인가? 그런데 독서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 다른 것도 읽었던 책을 한번 다시 TV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내가 곰곰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1차적으로 IQ가 낮아. 맞죠? IQ가 낮아. 근데 중학교 때도 그랬거든. 중학교 때도 학교 시험 공부, 중학교 때는 뭐 거의 다가 암기잖아요. 뭐 영어도 암기고 수학은 조금 틀리지만 답에 다 암기잖아. 암기인데 어떤 친구는 수업만 잘 듣고 이렇게 해도 성적이 잘 나와. 근데 나는 수업을 듣는데 한때 시험 기간 돼가지고 그 범위 내의 과목을 보면 한 2번, 3번, 그때 당시에는 한 3번, 4번은 받는 것 같아. 그 성적은 좀 나왔어요. 중학교 때.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 저 친구보다 내가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성적은 고만고만하니까, 내한테는 좀 열받지. 이건 결과론적으로, 이건 일단은, 암기력이 떨어진다. 암기력이 일단 떨어진다. 그리고, IQ가 낮다. 근데,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지. 역량이 낮다. 이게 판단을 내렸어요. 판단이 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한번 독서를 그래 많이 한 게 아닌데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고 또 이래가 하여튼 뭐 입시 관련해서 좀 약간 좌절을 겪었어요. 입시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가려고 했는 학과가 있었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 못 가게 돼가 고3 때 공부를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방황을 많이 했지. 방황을 좀 하다가 이제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군대 갔다 나가 직장 이렇게 찾고 하다가 되나 안 되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이러다가 뭐 결혼하고 애 놓고 다니기는 야 이거 진짜 완전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내가 하여튼 입사 시험을 치게 됐어요. 좀 가로 늦게.
얼마 전에 제가 물리 뭐 시험 쳤다 강의했지만, 그 공부를 하는데 내가 약간 목적지향적인 성격이 있어요. 목적이 생기면 약간 물불을 안 그래요. 목표가 딱 생기면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럼 그것만 보거든요. 누가 옆에서 보면 약간 집착할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이렇게 약간 뿌옇게 이런 목적이 아니고 현실적인 탁 잡히는 목적이 생기면은 완전 그 몰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1년 가까이는 안 되는데 저는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었죠. 근데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공부하면서 코피 터진 적은 없었거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적도 없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작한 지 한 달 딱 지났는데 아침에 코피가 막 줄줄 나는 게 그때 연장 한 일주일 동안 코피가 나더라고. 그래서 난 몸이 이상이 있나 싶었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 그게 생활 패턴이 갑자기 팍 바뀌니까 몸이 이렇게 힘들어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밥 먹고 자고 그 시간 빼고는 무조건 책을 봤거든. 머리가 나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봤던 거 또 보고 이랬죠. 또 보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머리 나쁜 걸 인정을 하고 두 번째 볼 때 더 효율적으로 봐야 되잖아. 세 번째 볼 때도 더 효율적으로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책 한 권을 볼 때 내 책 한 권을 내가 내 걸 만들었어요. 책을 보면 읽다가 이 내용을 막 요약하는 거지. 처음 볼 때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막. 두 번째 볼 때는 책하고 내가 요약했는 걸 같이 보니까 생각이 나지. 생각이 좀 한 번 더 나지. 그러면 두 번 볼 때는 보는 시간이 거의 반틈 확 길죠. 세 번째 볼 때는 반에 반도 안 들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4번, 5번 되면 책 한 권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내 머리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이제 오 작가님이 추천해 줬는 책들을 이래 한 번씩 다시 보거든요. 오 작가님 책도 한 번씩 다시 보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큰 맥락들은 그냥 제목만 띡띡 기억나고 이러는데 그런 며칠 전부터 읽었는 책 중에는 그 이안 브레이먼가 뭐 있잖아요. 그거 리더가 없는 세계인가? 리더가 사라진 세계인가? 책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옛날 시험 치듯이는 안 하는데 떼지는 붙이고 떼지에서 내가 줄 끊는 것 중에 핵심 부분을 내가 딱 따로 메모를 이렇게 해가 이제 읽어요. 그 책 할 때 딱딱딱딱 꼽아 한 A4 용지 같은 거 하나 읽고 읽은 그 분량만큼 꼭 꼽아놓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이렇게 꼽아놓고 그래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보기 쉽겠지. 분명히 거기도 보면 이 지정학이나 이렇게 금융 세계사 이렇게 책들을 보면 중복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조약이라든지 브레튼 우주 체제라든지 닉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있었던 일들 이런 내용들이 중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삶의 방점을 좀 알아가는, 좀 공부를 하는. 그래도 시험 준비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좀 알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금융 지식도 옛날에 금융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나와가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 피상적인 거 말고 오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책들 중에 진짜로 이게 있는 임팩트가 있는 책들이 많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관련해서도 오 작가님 책에 더할 나위 없이 뭐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책들이고 그걸로 인해가 파생되는 책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시기한을 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쳤는 그 시험 있잖아요. 화랑학파 시험인가 쳤는데 충격한 자극을 좀 받아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그는 진짜로 오 작가님 방송이나 여러 가지 뭐 시험도 그렇고 또 이렇게 쏟아내는 이야기들 듣고 보고 하면 와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새삼 느끼거든. 계속 느끼거든. 내가 이게 무식해가 어떻게 살았노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나는 무식하다. 또 공부를 헛했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이래 처음에 제가 좀 IQ 지적인 어휘력, 문해력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이게 상중하 있으면 중은 중인데 괜찮은 중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나름대로는. 학벌이나 이런 거는 뭐 아닌데 나름대로 또 뭐 변명할 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중인데 상은 아니지만 중에서 약간 위에 있는 그런 타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오해라. 완전 오해. 이때까지 내 스스로를 너무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완전 일자무식. 내가 책도 많이 읽었다고 나름대로는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완전 오산이다. 읽으면 뭐하노. 아는 게 없는데 그냥 그림 보듯이 책을 봐놓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모래성 이렇게 올리보이 다 또다시 허물어지는 거지. 그래가 이거 좀 자기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아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모르는 것도 뭘 모르는지 모르고 이때까지 그냥 피상적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억수로 많아요. 요즘. 그리고 좀 자괴적인 생각도 자괴감도 많이 들고 또 딱히 외국어를 하나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때 15년 20년 전에 입사시험 한번 쳤다는 이유로 입에 풀칠을 하고 살긴 사는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이제 후반기잖아요. 지금 후반기인데 후반기는 하나라도 뭐를 정말 깨우쳐가는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 중이고 지금도 조금씩 공부를 하는데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 작가님을 통해 가지고 기본 개념적인 거 이렇게 이제 금융하고 화폐 금융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지나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포스트 1945 이후 시스템의 그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 대충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지금 현재 엄청난 위기가 왜 이렇게 도래됐는가, 도래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 중에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책들, 아까 말씀드린 이안 브레머의 리더가 사라진 세계 이런 책이라든지, 약간 피터 자이안 책이라든지, 아까 유럽의 위기와 그런 관련된 지정학 책들, 이런 책들, 그리고 또 그런 있잖아요. 수탁이 많잖아요. 그중에 내가 추려서 읽었는 것들도 있고 못 읽었던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가고 현실적으로 내가 또 이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하는 세상도 이렇게 보는 눈도 좀 달라지겠지. 그죠?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또 이 비트코인 이 채굴 시스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코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땡글랑 비트코인 한 개 땡글랑 나와가 거래소에 들어갔다가 이거 이제 내 개인 지갑에 넣고 이런 것들을 모빅으로 연습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온 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부가 됐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 용어들이 많잖아요. 뭐 해시 함수하고 뭐 채굴풀하고 뭐 노드, 블록체인은 이래 장부인데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부인데 이건 절대 복제가 안 되고, 이런 개념들은 알겠는데 이게 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기술적으로 이걸 뭐 내가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다든지, 안 그러면 뭐 코인을 직접 뭐 개발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뭐 코딩을 내가 만들어 봤다든지, 뭐 POS든 POW든 한번 해봤다, 이런 게 경험이 있으면 알겠는데, 그걸 또 학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서 채굴자들이 붙어서 채굴이 돼가 뭐 채굴풀, 이게 채굴하면 채굴풀로 보내는데, 뭐 해시 함수를 채굴풀로 보내면 거기에 대한 쭉 채굴풀이 뭐 이래 뭐 있잖아요. 쌓여가지고 이걸 보상으로 채굴자가 받아가지고 한다던데, 근데 채굴풀을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뭐 정부나 국가에서 이걸 압류를 하면 1시간 안에 이렇게 채굴풀 딴 데로 옮기면 된다던데, 이런 개념들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진짜 똑똑한 분들인데, 그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좀, 아, 이게 이거구나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 싶고,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좀 공부를 했으면 싶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게라 이래 생각하면 머리 아픈다. 머리 짜게진다니까. 그래, 아, 뭐 이건 모르겠고 비트코인 중요해, 일단 많이 모으자 이러면 또 이게 너무, 이게 뭐랄까노, 이게 너무 이게 좀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왜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 주식 투자하면 주식 모르나, 삼성전자만 사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고, 또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이 주식 저 주식 뭐 모르겠고, 네가 20년 30년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면 삼성전자만 모으면 돼 하는데, 그 모으면 돼. 근데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으면 이게 되나 말이지.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모으면 좋겠지라는 생각 할 수 있지. 그래, 거기에다가 또 여러가지 옛날 그 이야기들을 딱 붙이거든. 예를 들어가 뭐 미국에 뭐 돌아가실 때 100억대 자산가가 있는데 직업이 뭐 이거 오 작가님이 하는 이야기인가? 뭐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버는 돈을 그 당시 미국의 최고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걸로 계속 모았다더라. 평생을.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고 그랬다더라. 그래가 나중에 보니까 100억대 자산가가 돼 있더라. 니도 이러니까 니도 삼성 주식 사면 안 되나? 그럼 니도 죽기 전에 100억부터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사람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거든. 경제고 금융이고 뭐 정치고 이런 거 아무 관심도 갖지 말고, 맞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래 안 되잖아, 그게. 난 그래 살고 싶지는 않거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수익률을 올리고 더 뭐 좋은 기회를 잡고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이 좀 알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고, 이 현상이라는 게, 또 국가라는 게 과연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 내리고 또 삶을 앞으로 미래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해야 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잠깐 올려봤는데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것도 뭐 올렸다가 부끄러우면 또 내려야 돼. 하는 거에서 이제 생각도 좀 하고 결론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했었다. 지금도 무식하고 과거는 더 무식했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르고 살 건가, 그에 대한 딜레마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라도 좀 진실에 다가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책을 하나 보더라도 옛날에 진짜 좀 근성근성으로 봤거든요, 책을. 그리고 또 소설책 좋아했고, 소설책, 삼국지 이런 거, 뭐 우리나라 뭐 소설들, 장편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했고, 뭐 현대사 관련한 것들 책들 좋아했는데, 근데 요즘 오 작가님 말에 본질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본질에 다가서는 고민들은 내가 하나도 안 해봤는 것 같아요. 너무 현대 경제, 정치, 문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판단 내리고, 어느 것이 더 이로운가, 옳고 그런가, 안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보이는 현상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이런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머에 있는 본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 하면 돈이 뭔지, 금융이 뭔지, 그 금융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이까지 넘어가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자꾸 도도lep게 돌고, 땡맹 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들, 진실에 다가가서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삶을 조금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고민들 지금 해요. 해가지고 영상도 이렇게 올리고, 근데 일기장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내가 내 영상을, 이 유튜브 방송을 구독자를 늘리고 이래가 수익을 창출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변하는 세상을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 영상 이래 올리면 내가 더 자주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게 또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보게 되잖아. 말할 때는 내가 막 준비해가 이게 생각해가 이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보게 되면 내가 이래 생각하는구나. 좀 잘못됐다 생각하면 또 생각을 수정하고 영상도 0% 내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올리는 것, 앞으로도 자주는 안 올리겠지만 영상 올리면 책 봤던 거, 공부했던 거, 궁금한 거, 내가 막 찾아내서 알게 됐던 거,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또 큰 틀에서는 이 오태민 작가님이라는 이 큰 게 앞에 이 큰 게 있잖아요. 이 지식이 이 그릇이 이 보통 그릇이 아니라서 난 그 중에 한 일부분의 부분 그렇게 거기서 이제 내 지적 역량 수준에서 이게 바라보는 요거 그러니까 나는 더 자유롭지. 왜냐면 난 틀려도 되잖아. 틀려도 되고 잘못돼도 되고 하니까 또 수정하면 되고 보완하면 되고, 맞죠? 만약에 보신 분들 중에 누구 한 분, 이거 틀렸다, 이런 거다 하면, 그렇네, 맞네, 이러면 되고. 또 사고 논리가 이렇게 내가 막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가 이게 논리적으로 차고 이렇게 됐는 게 아니라서 또 구멍이 엄청나게 많거든. 사고 체계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래요. 이것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이가 늦었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생각도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또 대반성도 하고 내가 또 나중에 영상들을 한꺼번에 확 올릴 수도 있잖아. 퇴직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을 때 지금도 한 100몇십 개 있거든. 근데 거의 100개 이상 거의 다 내렸으니까 한 번에 확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좀 산더미입니다. 또 이거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서. 오늘 많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또 시간 되고, 내가 또 아는 것들이 하나둘 생기면, 그때 영상 또 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 좋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오후 시간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